네, 딘터피아님 어서 오십시오. 오늘 출석 1등 하셨습니다. 네, 이어 김소희님, 제시카님 어서 오십시오. 자, 오늘의 날씨. 이주의 날씨인가요? 내일이나 모레쯤. 오늘 서울비가 약간 내릴 수 있다 그러는데요. 내일이나 모레쯤 서울 지역에는 좀 경기 지역에는 야무지게 비가 올 것 같습니다. 이미 우리가 느끼시듯이 이제 긴팔 입어야 되겠더라고요. 이불도 좀 여름 이불 가지고 이제 안 될 것 같고 조금 도톰한 가을 이불로 바꾸고 계절은 완전히 가을로 요즘 은행도 또 떨어지더라고요. 네, 완전히 가을로 접어들고 있는데 이번 주 내일이나 모레쯤 추석 전에 비가 한 번 더 올 것 같습니다. 특히 경기 지역에 좀 많이 올 것 같습니다. 네, 만우님 어서 오십시오. 이번 비가 내리고 나면 완전히 가을이겠죠. 뭐 지금도 가을입니다만 항상 그 동네를 산책하면서 이 머릿속에서 좀 재정비도 하고 반성도 하고 복기도 하고 하는데요. 가을이 완연히 왔음을 제가 느꼈는데 여러분들도 가을을 만끽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는 또 추석 연휴가 있어서 조금 더 마음이 좀 들뜨는데요. 네, 제시카님도 건강 잘 챙기시고요. 늘 말씀드리지만 이 스트레스만큼 인간의 몸에 나쁜 게 없습니다. 인간의 어떤 형태로 부정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게 스트레스이기 때문에 우리가 스트레스 없이 살 수는 없지만 최대한 좀 낙천적으로 생각하려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애쓰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8시 제가 35분에 시작할게요. 저도 참 낙천적인 낙관적인 성격인데요. 그러지 않으면 저도 아마 옛날에 벌써 병이 나도 크게 났을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요. 제가 예전에 젊었을 때 엄청 스트레스 받을 때 목 뒤가 뒷머리에 목 뒷목에 막 가려움증이 생겨가지고 벌겋게 막 가려서 미치겠던데 뭐 아무리 뭐 연고를 발라도 안 낫던데 그 스트레스 받던 일이 해결이 딱 되고 나니까 정말 하룻밤새 씻은 듯이 없어지는 걸 보면서 제가 한번 깜짝 놀랐던 적이 있습니다. 아, 스트레스가 이렇게 인체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구나. 그 가려워서 미치겠던 목 뒤에 그 가려움증이 하룻밤새 싹 없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스트레스를 우리 스스로 없앨 수는 없지만 최대한 노력은 해야 되겠습니다. 아, 이번 주는 좀 우리 스트레스 받는 일들이 좀 사라졌으면 좋겠는데요. 네, 8시 35분입니다. 9월 25일 월요일 9월의 마지막 월요일 하태민 경제TV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을 가장 사랑하는 방송, 개인 투자자를 위한 방송, 개인 투자자들께 도움되고자 발버둥 치는 방송입니다. 네, 상규님 어서 오십시오. 자, 지난주 금요일 미국 시장은 조금 아쉬웠죠. 여러분 보셨겠지만, 네, 요거 좀 양봉이 생기려다가 다시 밀렸는데 계속 그 매파적 발언, 페드 위원들의 매파적 발언은 이어지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들 이제 얘기는 내년에 2024년에 금리가 올해가 2023년이 5.1%, 5.5%인데 5.6%인데 내년이 5.1%라고 그러면 에이, 내년에 0.5%밖에 안 내린다고 지금 이런 것들이 주시장을 좀 억누르고 있고 다만 또 국채 금리가 또 팡 뛰었다가 금리는 조금 떨어졌어요. 물론 고공행진입니다만은 그래서 여전히 좀 지금은 미국 증시가 좀 금리 상승의 영향을 좀 받고 있다. 매파적 발언에 시달리고 있다. 그 다음에 개별적으로는 테슬라가 지금 중국에서 자동차가 좀 심각하게 안 팔린다. 지난 주간 보면 6,000대 정도 판매가 됐는데
보통 지금까지는 주간 한 13,000대 정도 판매가 됐었는데, 한 30% 줄었네. 이렇게 됐습니다. 테슬라가 중국에서 판매가 좀 상당히 급감하고 있다. 3분기에 지금 46만 3천 대를 예상하는데, 시장은 예상하고 있는데, 요거 좀 달성하지 못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테슬라가 4.2%. 네, 이런 얘기가 결국 2차 전지 전반에 부정적으로 작용한다. 수요 둔화. 결국은 우상향하지만 그 속에는 사이클이 있는데 지금은 좀 하락 사이클이다 보시면 되겠고, 영국도 2030년까지 내연기관 잘 대출하겠다 했다가 2035년으로 5년을 유예했죠. 그래서 이제 총리 발언은 영국을 망하게 하면서 지구를 구할 수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이런 것들도 2차 전지 쪽 부정적인 테슬라나 이런 쪽으로. 그 외에는 다른 거는 별다른 것이 없었습니다. 종목별로 크게 주목할 만한 건 없었고, 지금 네. 그렇다면 오늘 우리 시장의 수급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우리 시장의 현주소 다시 한번 제가 등 분석해 봤는데요. 지금 사실은 얼마나 엄청난 상황이냐. 자, 지난주 금요일 좀 아쉬웠어요. 뭐가 아쉬웠냐. 하락 종목이 999개, 한 1000개, 1001개 정도 되면 좋았을걸. 999. 어쨌거나 지금 한 주 동안 만약에 1000개가 넘었으면 5일 연속 코스닥의 하락 종목이 1000개 이상은 아마 처음이다 하는 기록이 세워질 뻔 했습니다. 어쨌거나 지난 한 주 내내 하락 종목이 1000개를 넘나드는, 이게 어느 정도인가. 물론 코스닥도 코스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 하면 1년에 하락 종목이 1000개 이상이 4일 연속 되는 날이 한 번 정도 있을까 말까. 2020년에는 코로나가 본격적인 영향을 미치면서 한 번 있었고요. 2021년은 없었습니다. 작년에는 이때 미국의 5월 CPI가 1981년 이후로 가장 높이 올라 소비자 물가 지수가 가장 높이 상승하면서 충격을 줬죠. 그 외에는 그러면서 막 미국 증시가 폭락하고 단기에 나스닥 지수가 10% 폭락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벌써 3번이나 되네요. 그래서 점점 변동성이 커지는 건데, 올해는 보니까 우리 내부적 날, SG증권발 한가 사태, 여기 플러스 LNF가 그때 해외 이비 하면서 공매도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왔죠. 그다음 7월에는 여러분 아시는 미래세세 몰빵펀드, 그에 따른 쇼커브링, 쏠림 현상 등등. 지금 9월인데 지금 사실상 5일이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근데 앞에서 보면 이유가 충분히 되는데 지금은 도대체 왜 이러지? 뭐 때문에 이러지?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 더 자세히 보면요, 최근 요게 이제 2020년에 코로나 때고요. 2021년에 인플레 쇼크 때인데, 최근 우리 9일 중에 7일이 거의 1000개, 지난주 금요일을 1000개로 친다면 9일 중에 7일이, 이런 경우는 2020년 코로나 때 이거죠. 네, 코로나 때 기억나시죠? 제가 그때 바이러스가 뭔가를 말씀드리면서 이 바이러스라는 게 보통 물건이 아닙니다. 그때 제가 방송했던 기억나는데, 이때 빨리 점검해야 됩니다. 바이러스란 거는 박테리아하고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하면서 말씀드렸었는데, 폭락 국면이 왔어요. 그때 제가 요 양봉 다음에 음봉하는 날 이제 바닥입니다 하고 사작을 했다가, 그 다음날 이 역대급 하락을 맞으면서 엄청난 타격을 받기도 했던 기억이 있는데, 어쨌거나 코로나 때는 이렇게 쫙 코로나 충격이, 바이러스가 처음으로 유사일에 우리 지구상의 경제를 엄습하면서 이랬다가, 그 다음에는 쫙 그냥 엄청난 상승. 결국 이 코로나, 이게 제가 볼 주식시장도 코로나 전과 코로나 이후로 나눈다. 틈나면 자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랬었는데 그때가 12거래일 중에 9일,
이 1000개가 넘었었습니다. 그 다음에 2022년에 이때입니다. 이때는 이때죠. 미국의 5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40여 년 만에 가장 높은 8.6%가 나왔죠. 깜짝 나오면서 이때부터 이 FMC에서 FMC 자이언트 스텝 한 번에 0.75%를 올리는 그런 일이 발생을 하고 이 날이 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나스닥이 막 폭락하고 전 세계 증시가 난리가 났을 때인데요. 그때 13거래일 중에 8일이 1000개 이상 하락했을 텐데, 그러니까 2020년, 2020년, 22년 일단은 역대급 사건들 아닙니까? 수십 년 만에 아니면 유사일에 처음 이런 일이 발생했을 텐데 지금은 도대체 왜 9일 중에 7일이 하락하지? 지금 그러니까 굉장히 비이성적이고 비정상적이다 이렇게 봐야 돼. 지금 하락. 지금 하락,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겪고 있는 하락이 얼마나 역대급 하락장인가 하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내가 손실이 너무 큽니다 하는 게 당연할 수밖에 없는 게 지금의 우리가 하락 일수로만 본다면 거의 코로나 초기나 인플레 초기 상황을 지금 겪고 있는 거거든요. 그때보다 더 심하죠. 그때는 12일 중에 9일, 13일 중에 8일인데 지금 9일 중에 7일이니까 더 비율이 높죠. 그래서 지금 아주 큰 하락장을 여러분들이 지금 경험하고 있다. 이럽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매우 여러분들이 지금 큰 손실에 힘겹다 하는 게 지극히 당연하다 할 정도의 지금 이게 현주소다. 이 현주소를 알아야 우리가 이제 전략을 쓰는데 문제는 이제 원인이 뚜렷하지 않은 거죠. 결국 이 여기에 대해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요 후유증이다. 몰빵펀드 쇼커버링. 그러면서 제가 옛날에 자화정 사건도 말씀드리고 쭉 말씀드렸잖아요. 후유증이 그렇게 남더라 하는 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제 골이 높으면 산이 높다. 아니면 제가 지금 산 얘기하기가 좀 그 시기에서 언덕이라는 표현도 썼는데요. 이렇게 비이성적이고 비정상적인 하락의 경우는 또 마찬가지. 코로나 때도 그 문제가 해결되니까 이렇게 급등 국면이 나타났고 2022년 경우도 FMC 금리 인상을 하고 나서 오히려 반등한 후에 다시 한번 쌍바닥을 찍고 우상향. 물론 그 다음에도 계속 금리 때문에 고생은 했습니다만 2022년 이 상반기에 미국 증시가 역대 4번째 하락을 했죠. 그래, 따지고 보면 작년 상반기도 엄청 힘든 장이었어요. 그렇지만 그 국면을 지나니까 이런 국면이 왔었고, 그래서 코로나 때는 뭐 지금 설명할 필요가 없는 거고 이렇게 올랐으니까 빼고 2022년을 보면 몇 대죠? 요 날 몇 대 국면입니다. 6월 23일이 요 날이거든요. 마지막 전복날 때. 그 다음부터는요. 그 6월 23일 날 코스닥 지수가 4.3% 빠진 하락정도 1,300개. 지난주 금요일 같았네. 지난주 목요일 같았네요. 이렇게 하다가 6월 24일, 25일에는요. 상승 종목이 1,300개가 넘는 이 국면이 아주 강력한 반등 국면이 이틀 동안 나타났다. 결국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만약에 지금이 거의 지금 이런 정도의 하락 국면이라고 제가 비교를 해드렸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도 반등 국면이 온다면 이런 정도의 하락 상승 종목이 한 1,300개 이상 되는 게 막 2, 3일씩 전개되는 그런 흐름이 나타날 수도 있다 하는 겁니다. 과거에 코로나 때는 더 했고요. 코로나 때는 이렇게 한 다음에 코로나 때 12일 중에 9일 하락한 다음에 1,000개 이상 하락한 다음에 이런 일이 발생했고 이거는 뭐 더 이상 설명할 필요도 없고 그나마 좀 반등이 비리비리했던 그 2022년도 13일 중에 8일 동안 하락 종목이 1,000개 이상 됐었는데 이후에는 이런 급반등 국면이 나타난 다음에 다시 쌍바닥을 치고 그다음 본격적으로 반등하는 그런 현상이었어요. 그래서 아마 이런 국면들이 저는 전개될 수 있다
삼성 종목이 막 300개씩 남는 오늘 그런 일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자, 그렇다고 봅니다. 그만큼 이런 말씀 드릴 정도로 지금 장은 아주 큰 폭의 하락장이다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극복의 지수는 크게 안 빠진 것 같지만 엄청난 지금 하락장을 우리가 지금 경험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반등이 온다면 강력한 반등이 올 수 있다. 그래서 과거 사례를 볼 때, 물론 과거가 현재 반복된다 이런 거 아닌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정도로 엄청난 일이 있었을 때 하락 국면 정도가 지금 우리가 겪고 있다. 지수는 별로 안 빠졌는데 하락 종목 수로 보면 과거에 그런 엄청난 일이 벌어졌을 때 하락 양상. 그런데 이유는 그때만큼 그렇게 대단한 이유가 아니었어요. 지금은. 그렇다면 야무진 반등세가. 그 다음에 그럴 또 근거는 뭐 있습니까 하는데요. 우선 제가 눈에 띄는 거는 미국으로 보면 부정적인 거는 미국도 여야가 민주당 공화당이 대화가 잘 안 돼. 10월 1일부터 연방정부가 셧다운할 우려가 있다. 이런 것들이 미국 시장에 좀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그럼 미국 쪽이 유고.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 9월 1일부터 20일까지 보통 그동안에 보면 월 중에 1일부터 20일까지 수출입 지표는 안 좋았어요. 무역 적자도 크고. 근데 작년 9월 1일부터 20일까지 비교하니까 지금 수출이 거의 10% 가까이 늘었습니다. 이거 정말 오랜만이죠. 수출이 증가세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수출 내용을 보니까 승용차가 49% 증가했다. 이렇게 되면 자동차 부품주들 우리가 좀 봐야 되는데, 여전히 우리 자동차가 견고해서 지금까지는 반도체가 수출 1위 품목이었으나 아직도 액수는 수출 1위 품목이나 자동차가 이제 거의 상당 부분 따라가고 있다. 그래서 어쩌면 이 상태로 가면 자동차가 수출 1위 품목이 될 수도 있겠다 하는 정도고요. 그 다음에 2차 전지도 물론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그 속에 보면 자동차가 여전히 견고하다. 그래서 이렇게 반도체도 전년 동기 대비 감소율이 14%라서 더 이상의 부진을 보일 수준은 이제 없다. 더 이상 나빠질 수가 없다. 이런 상황이다. 수출이 이제 구조적으로 증가하는 추세. 아니면 어쨌거나 수출이 감소 추세는 이제 끝나는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수출입 동향 같은 거 상당히 잘 봅니다. 중요한 지표로 보는데 외국인들이 볼 때는 상당히 괜찮아. 그리고 대중국 수출은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만 미국, 유럽, EU, 베트남, 일본 등으로 지금 증가세라서 수출 증가세 내용도 좋다. 그래서 결국은 제가 볼 때는 올라갈 만한 또 근거도 되고, 또 하나가 10월 5일 날 두산 로보틱스가 상장이 됩니다. 지금 이번에 청약하는데 33조가 몰렸다 그러네요. 엄청나게 몰려서 경쟁률이 700몇 대 1이 돼가지고 과연 공모전 몇 주나 받을지는 모르겠는데, 두산 로보틱스 10월 5일이 목요일이거든요. 우리가 지금 연휴 빼면 지금 앞으로 5거래일 후에 상장됩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두산 로보틱스 상장 전에 매매할 수 있는 날이 4일 뿐인데요. 그래 지난주 금요일 날 보면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지난주 금요일 날 반등을 하려고 약간 고개를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두산 로보틱스가 상장되면 지금 따상이니 또 이런 얘기 나오는데요. 그 로봇 관련주들이 당연히 좀 다시 주목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면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든지 금요일 날에 SPG 같은 감속기, 이제 로봇의 핵심 부품이죠. 네. SPG 같은 거 금요일 좀 많이 올랐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로봇 관련주들이 먼저 고개를 들면서 그 다음에 현대오토에버 자율주행, 현대오토에버 이번에 좀 제법 조정 많이 받았는데요. 이런 쪽도 반등 자율주행
뭐 AI, 바이오 이러면서 종목 장세가 급증하는 장세가 가능하지 않겠느냐. 스토리로 보면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정리를 해드리면 지금의 하락 국면은 우리가 지금 매일 겪으시니까 체감을 못 하시는데 코로나 때 아니면 2022년 인플레 사태 때 그때 정도의 상황이다. 지금 우리가 이런 상황이고요. 근데 그런 하락하는 악재는 그때와 전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미미하다. 결국 지금은 굉장히 심리적 측면이 굉장히 크게 작용하고 있다 하는 점이고요. 이 심리라는 것은 아침 다르고 저녁 다른 게 심리고 어젯밤 다르고 오늘 아침 다른 게 투자 심리이기 때문에 돌아서면 아주 야무진 상승이 나타날 수 있다. 다만 저는 이번 추석 연휴가 좀 변수인 것 같아요. 이번 주 목요일부터 추석 연휴인데 보통 통상 우리가 이번에 6일이잖아요. 추석 연휴가 6일이나 되니까 추석 전에는 뭐 우리 개인들도 그렇고 추석에 돈도 좀 필요하니까 주식을 팔기도 하고 기관들도 아이고 연휴 기간 긴데 기관 외국인들도 연휴 기간 긴데 아이고 주식 좀 뭐 살 거는 다음에 하지 뭐 이러는 경향이 강해서 얼마나 반등이 야무질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한번 시간 나면 나중에 또 다른 자료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통상 최근 한 4년 동안 보면요. 추석이 이번에 9월 26일, 우리 9월 28일이죠. 목요일부터 이제 추석 연휴 들어가는데 지금 9월 25, 26, 27 이렇게 남았는데요. 추석 전날은 100% 올랐습니다. 최근 4년간을 제가 보면요. 추석 전날은 100% 올랐습니다. 그 앞에는 좀 왔다 갔다 하고요. 추석 끝날 연휴가 끝난 첫날 한 4번 중에 3번이 올랐어요. 그때 오르는 것도 이게 제법 많이 올랐어요. 그렇게 본다면 경험적으로 연휴 때는 주식을 갖고 연휴를 맞이하는 게 좋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근데 어쨌거나 추석 전에는 다들 좀 지켜봅시다. 이런 분위기라서 그게 좀 변수인 것 같아요. 그것만 아니면 제가 볼 때는 뭐 오늘 당장이라도 야무지게 저는 반등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들어갈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추석이라는 변수가 있어서 제 느낌은 추석 연휴 지나면 강세를 보일 거는 분명해 보이는데 그 가능성 아주 높아 보이는데 추석 전은 아리까리하고 다만 통계적으로 본다면 이번 주 수요일 날 추석 전날은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 그럼 오늘 내일이 어떻게 될까? 이게 변수인데요. 희망사항은 오늘부터 수요일까지 매일 하루에 상승 종목이 1,300개 넘는 그런 강세장이 좀 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시장 내부에는 여전히 에코프로를 보셔야 되겠어요. 계속 우리가 에코프로가 그 코스닥 시장 전체적인 등락 종목수의 영향을 줌을 우리가 확인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체크를 해야 되는데 오늘 아침에는 플러스 출발이다 나오는데 에코프로가 장중에 확강세를 보일 때는 확 올라갈 때는 하락 종목이 늘어나는 그런 경향성을 보였기 때문에 오늘도 그런 흐름이 나타나는지 이런 걸 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말 새 보셨겠죠.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상장을 통과했다 하는 게 나왔는데요. 에코프로 주주님 입장에서는 그런 걸 좀 막으셔야 되는데 부정적인 재료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알찬 비상장 자회사를 상장하게 되면 그 지주회는 주가가 떨어지는 경향을 우리가 늘 목도를 해왔기 때문에 그런 점도 염두에 두셔야 되겠습니다. 근데 오늘 아침은 일단 플러스 출발인데요. 지금 아직 개장 한 4분 정도 4분여 남았지만 오늘 양시장은 소폭 약세 출발이다. 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 제가 또 여러분한테 도움되려고 주말에는 좀 여러분들 주식 투자 수익률이 높은 분들 주식은 늘 배워야 되거든요.
늘 배워야 되는데 주식 투자 수익률 높은 분들 제가 만난 그런 뭐랄까 취재기라 할까요? 그런 얘기도 장중에 되면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간이 조금 남았으니까 그 말씀 좀 드리면 제가 주식시장이 코로나 이전과 이후를 나눈다 이런 말씀을 자주 드리는데요. 완전히 이제 다른 코로나 이전과 이후는 그래서 지금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좋은 분을 이렇게 만나보면 제가 기본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저는 리딩 같은 거 안 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이게 될 수가 없는 영역이잖아요. 만약에 누군가가 주식을 정말 잘해. 그러면 그냥 지가 재벌되고 말지 뭘 다른 사람한테 주식을 사라 팔라 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뭐 그걸로 지가 그렇게 주식을 사기 팔고를 잘하면 재벌되죠. 뭘 복잡하게 다른 사람들한테 주식을 사라 팔라 할 이유가 없죠. 제가 늘 강조드리는 게 이거는 불가능한 영역입니다. 제가 뭐 배울 만큼 배워가지고 거짓을 하고 살 수는 없고 그래서 지금 여러분께 제가 드리는 거는 뭐 주말에도 제가 레온볼 로보틱스 했지만 항상 여러분께 기업을 알려드리고자 이건 사실 뭐 초인적인 모든 업종을 다 분석해서 여러분들에게 쉽게 설명드리는데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활용하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만난 분은 어제 제가 좀 만나서 또 저분은 어떻게 해서 수익률이 높을까 했는데요. 결론적으로 제가 계속 말씀드린 참 매도를 잘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은 이제 중해제약을 굉장히 좋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앞으로 10배가 할 거라고 자기는 본다. 이렇게 하시는데요. 중해제약은 JW 중해제약이죠. 그런데 이 주식을 팔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좋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파셨습니까? 하는데 떨어질 것 같아요. 떨어지면 밑에 살라고. 야, 그 참 우리가 말은 그렇게 입으로 말해도 실천하기는 참 힘든데 자기가 그렇게 믿는 주식도 더 떨어지면 다시 사야지 하는 마음으로 팔았다. 그리고 키움증권에는 일괄 매도라는 게 있다면서요. 그래서 일괄 매도를 눌러버리면 내 보유 주식을 전부 다 팔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또 있다더라고요. 그래서 일괄 매도를 싹 해버려가지고 그래서 지금은 현금이 90%다. 그래서 제가 참 저런 거는 우리가 말은 쉬워도 참 실천하는 게 어려운데 실천하시는구나. 근데 그분은 기업을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사업을 하면서 늘 판단을 하는 게 습관이 돼서 아니다 싶을 때는 저렇게 과감하게 매도를 하는구나. 결국 저런 태도가 수익률에 굉장히 플러스가 되구나. 자, 어쩌나 말씀입니다. 깨닫고 또 말씀 나눌게요.